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더 시스템이란 책이에요. 더 시스템, 작가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작가는요, 스콧 애덤스예요. 스콧 애덤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만화 딜버트라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만화들 생각하시면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책을 썼다고요? 네, 저도 그 동료한테 이 책을 추천받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확실히 만화라서 그런지 그냥 글은 좀 굉장히 잘 읽히는 편이에요. 또 좋은 거는 앞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미 훑어보기 파트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살짝 훑어보기.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좀 충격이었습니다.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뇌에 마법을 걸려고 하지 마라. 뇌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말랑말랑한 로봇이다. 성공을 향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이다. 기술 하나씩 습득할 때마다 성공 가능성은 2배가 된다. 건강에 자유를 더하면 행복이다. 행운도 일종의 관리가 가능하다. 연기를 해서라도 수줍음을 정복하라. 신체를 단련해야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 단순함은 평범함을 놀라움으로 변모시킨다.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목표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서부터 좀 별로 퀘스천 마크가 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드는 거는 목표를 잡는 사람, 선택한 사람들은요. 선택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액션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결정을 해서 액션이 그 다음 나와야 되죠. 선택은 했어. 결정은 했어. 액션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 여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또 좋은 부분들 좀 나눠 드릴게요. 쭉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24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턴을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인지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고의 변화는 경기력 향상으로 나타난다. 게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누구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나와져 있어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좋은 결과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거고요. 윈윈 전략을 모색하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라고 이제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 팀워크를 활용하라. 끊임없이 쇄신하고 계속 배워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여기 이 부분 7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3가지로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올바른 방식의 교육. 운동. 이 3가지가 굉장히 이 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포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신체적인 위험은 아니고요.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에 뛰어들어서 만약 창피, 거절당함, 실패라는 두려움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교육이고요. 엔지니어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거의 0%에 가깝다. 알고 계셨나요? 엔지니어 중에서요,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대체로는 만족스러워한대요. 그런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용기와 교육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데도 성공한 사람은 보기 드물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움을 겪어내고 도전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두려움보다는 도전하고 더더욱 더 많은 것들을 해보는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성공을 찾아서 하는 부분에서요.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삶의 패턴이 있으면서
그중 하나가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내가 뭔가 바꾸고자 한다면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동하기가 더 수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프로젝트에서 셀프 체크라고 해서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이루었는지 지금 한 18일 정도 진행이 됐나요? 매일매일 하는데 아마 혼자 했으면 끝까지 못했을 텐데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덕분에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마지막으로 치달르는데요. 296페이지예요. 먼저 행복의 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늘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행복을 유연한 스케줄과 평균적인 자원을 지닌 사람이 유연한 스케줄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에서나 일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스케줄의 유연성의 여부, 즉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고려해보라. 그리고 또 중요한 행복의 메커니즘으로요. 행복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보다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더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결국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뤄내는 것. 이뤄내고 나서 아까 마지막에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되려면요, 스스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게 되기 위해서요, 스콧 애덤스는요, 이렇게 행복의 공식을 또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304페이지에요. 비법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식사를 하라. 운동하라. 충분한 수면을 하라. 설사 믿지 않더라도 멋진 미래를 상상하라. 유연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자신을 다 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라.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 줄여라. 이 8가지가요. 그 삶에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행복과 관련된 그 화학 물질을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하고 있으세요? 이 리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 같지만 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 노력, 그리고 노력이죠. 노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게 될 때까지 해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해보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뤄내고 아까 나왔듯이 끝에 부분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더 시스템,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란 책입니다. 사실은 만화가가 무슨 책을 써?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화가야말로 좀 재미있는 스토리텔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축하드리고 또 이 책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